오늘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그리고 두 사람이 작곡했던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빌리아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이 사실은 쌍둥이 내지는 같이 연결된 작품 내지는 한 작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가로 결혼은 이제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는데요. 이 작품이 프랑스 혁명의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겠어요. 나폴레옹이 이 피가로 결혼을 보고 나서 이거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피가로 결혼보다 더 먼저 있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은 세비야 이발사입니다. 마찬가지 이 세비야 이발사하고 피가로의 결혼이 한 스토리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비야 이발사는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가 너무 많이 알려 있어서 모차르트 작품 피가로의 결혼보다는 세비야 이발사가 늦게 나온 거 아니냐. 물론 작품 연대로 보면은 물론 늦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에 두 개의 오페라가 계속 연달아서 상영이 되는데요. 세비야 이발사가 파에지엘로라는 작곡자가 있었어요. 파에지엘로라는 작곡자에 의해서 이미 상연이 되기 시작했고 공연이 많이 이루어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1775년 정도 일입니다. 1775년에 세비야 이발사가 이제 공연이 되기 시작했는데 선풍적인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젊은 남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어떤 돈 많은 영감. 근데 이제 이게 이 돈 많은 영감이 권력이란 얘기고 이 젊은 남자들은 서민이란 얘기고 그렇게 이제 풍자가 됐었는데 그 세비야 이발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계속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그걸 보고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 했는데 역시 연결된 스토리였어요. 그 상태에서 연결돼서 피가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역시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하고 나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 당시에 사회 풍자하는 권력층을 풍자하는 오페라가 세빌리아 이발사하고 피가로 결혼이 있었는데 그게 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상영이 되죠.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작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을 일종의 그 자극을 했다고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많은 인식 변화를 끼쳤다 이런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보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신호탄이 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두 개의 작품이 연결돼서 됐는데 그러니까는 파에지엘로의 작품 세비야의 발사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가로 결혼이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로시니가 세비야 이발사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자기 오페라 작품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에지엘로의 팬들이 로시니한테 쫓아가요. 하지 말라고. 근데 로시니는 자기가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공연을 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알려진 거는 로시니 작품이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를 얘기를 하면 되게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파에지엘로가 세비야 이발사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가 연결해서 만들었던 작품들이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신호탄이 됐었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